이번에 두 번째로 토익 시험을 보는 토익 초보입니다. 저번 시험 때 긴가민가한 문제를 오랫동안 붙잡고 있다가 다른 문제들도 못 푼 채 시험이 끝나버렸습니다. 유유. 헷갈리는 문제 푸는 게 맞는 걸까요? 찍는 게 맞는 걸까요? 이번 환자 좀 심각한데? 이게 도대체 몇 명이야? 여러분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멘탈 관리 연습을 안 하세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과정들, 예를 들어 강의 듣고 숙제하고 복습하고 단어 외우고 이런 것들은 모두 여러분의 실력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물론 실력이 제일 중요하죠. 전 지금 이 자리에서 소주 2병 딱 까고 게임 겁나 하다가 토익 보러 가도 시험 잘 볼 수 있어요. 왜? 실력이 되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실력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실력이 일정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는 멘탈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이만큼 점수가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요만큼 점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2개의 문제를 화면에 띄워드리고 잠시 영상을 멈출 테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간은 실전 시험에 맞게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준비, 시작! 자, 그만 시간 됐습니다. 여러분들 1번 문제가 그렇게 좋아요? 다들 1번에 머물러 계시네? 제가 이제 멘탈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멘탈 관리는 어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가 뭐예요? 뭔가 모르는 것이 나왔을 때 하는 생각이죠. 앞으로 어가 3번 나오면 그때가 바로 멘탈을 관리할 시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한번 1번 문제를 볼까요? 여러분이 문제를 이렇게 푸시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풀죠? 그 문제를 보니까 동사가 있네요. 그럼 동사 앞은 주어일 것이고 타동사지는 목적어니까 빈칸은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명사 자리가 됩니다. 그럼 명사만 찍어야지? 그럼 보기 중에 설치하다 동사인 A랑 D는 지우고 B, 인스트루먼트가 명사. 오케이. 근데 C, 인스톨레이션도 명사? 다시 풀 수 있어. 가만히 있어. 다시. 자, 해석을 해볼까? 고객들을 만들 수 있다. 할부 지불을. 고객들을 만들 수 있다. 설치 지불을. 다시 내가 할 거야. 가만히 있어. 고객들을 만들 수 있다. 할부 혹은 설치 지불을. 비싼 가전제품에 대해서 뭐와 같은? 냉장고, TV, 세탁기와 같은. 근데 추가 비용 없이. 여러분들 혹시 한 문제에서 어가 3번 나왔나요? 이건 지금만 못 푸는 게 아니고 영원히 못 풀어요. 근데 풀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계속 하다가 시간만 쓰고 결국 찍고 이거 찍느라 시간 다 써가지고 2번째 문제 그냥 통으로 다 찍고. 근데 여러분들 2번째 문제 좀 볼래요? 2번째 문제는 지금 빈칸이 조동사 should 뒤에 있네요. 조동사 뒤에 뭐예요? 당연히 동사 원형. 그러니까 정답은 B, 컨펌이죠. 이런 난이도의 문제는 매 시험 나옵니다. 자, 제가 이제 2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첫째, 무한어의 함정에 빠져서 멘탈 관리가 안 되신 분과 둘째, 3번 어가 나왔을 때 이건 내가 못 푸는 거야 라고 확신을 갖고 넘어가서 멘탈 관리가 되신 분입니다. 자, 우리 화면에 있는 기대값이라는 말을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 그냥 숫자만 기억하세요. 자, 아까 보여드렸던 각 문제가 10점씩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총점은 20점 만점이죠. 자, 여러분들 기대값이라는 말은 내가 이 10점을 몇 개의 보기 중에 찍었는지 나눈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멘탈 관리가 안 되신 분들은 계속 만 하다가 결국 1번 찍었어요. 풀었으면 말을 하네. 근데 결국 시간만 쓰고 찍었다고. 그렇다면 이 문제는 2개의 보기 중에 찍은 거니까 10점을 2로 나누세요. 그럼 5점이죠. 이렇게 풀면 확률적으로 이 문제는 5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1번 문제 푸느라 시간 다 써가지고 2번 문제는 그냥 다 찍었어요. 그럼 4개 중에 찍은 거니까 10점을 4로 나누세요. 그럼 몇 점? 2점? 5점이죠. 자, 그럼 이렇게 멘탈 관리가 안 되신 분들은 총점 20점 만점에 7.5점 받으시는 겁니다. 반면 3번 후의 규칙을 따르신 분들을 볼까요? 이분들도 첫 번째 문제는 찍었습니다. 단지 조금 더 일찍 찍었을 뿐이에요. 어쨌든 이 2개 중에 찍었으니까 10점을 2로 나누면 똑같이 5점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건 다를 게 없어요. 결국 찍은 건 똑같죠. 그러나 이분들은 이 문제를 못 푸는 거라고 확신을 갖고 빨리 넘어갔기 때문에 2번째 문제를 풀 시간이 확보가 되었고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이걸 쉽게 맞춰서 10점을 가져갔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멘탈 관리가 되신 분들은 총점 20점 만점에 15점 받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위에 것도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밑에 것도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최소한 밑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냥 시험장 가서 시험 보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 넘어갈 수 있어. 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되게 힘들어요. 왜? 실제 시험은 자기의 점수가 달려있고 그 점수로 인한 취업도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1번 문제와 같은 경우에서 자꾸 맞힐 수만 있을 것 같으니까 쉽게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멘탈 관리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영상이 끝난 후 문제집을 펴서 시간 재고 문제 풀어보세요. 그리고 적정 시간 제한 넘어간 문제는 과감하게 찍고 넘어가는 연습을 하세요. 이 연습이 되어야 실제 시험에서 풀 수 없는 문제는 미련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멘탈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러면 안 되죠. 그 문제를 풀면서 날리고 이것도 날리고. 이건 실력 문제죠. 그때는 실력을 먼저 키워야지. 그러나 내가 일정한 실력을 갖고 있다면 멘탈 관리가 되었을 때와 되지 않았을 때 점수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규칙만 잘 지키시면 지금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매달 토익에 돈을 갖다 바치는 기부천사입니다. 적어도 남들만큼 성실하게 또 남들만큼 열심히 공부하는데 700점대에서 도저히 점수가 오르지 않습니다. 제 학습 방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도와주세요. 심각하구만. 여러분들, RC 복습 어떻게 하세요? 혹시 문제 풀고 정답을 맞춰보고 맞았으면 역시 그렇군 하고 넘어가고 틀렸으면 해설자 한번 쓱 읽어보는 식으로 진행하시나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시간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하면 RC를 올바르게 복습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RC 복습은 셀 티칭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셀 티칭은 제가 실제로 학원에서 스터디를 지도할 때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를 가르치는 겁니다. 자, 셀 티칭은 총 3단계로 구성됩니다. 1단계 문제 풀기, 2단계 리뷰하기, 마지막 3단계 셀 티칭하기. 우선 첫째, 문제 풀기. 문제는 실전 감각을 위해 시간을 재고 푸세요. 권장 시간은 30초, 혹은 좀 더 빡세게 25초도 좋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재고 문제를 푸는 것만으로 실전 압박감에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둘째, 리뷰하기. 자, 리뷰하기는 내가 푼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리뷰하기를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자막으로 보이는 5가지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단어. 내가 푼 문제인데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철저하게 단어 정리하세요. 그 다음 품사. 적어도 각 보기가 명사인지 동사인지 부사인지는 알고 있어야죠. 그 다음 정답 이유. 내가 어떤 문제를 맞췄는데 그게 왜 정답인지 설명이 안 됩니까? 죄송한데요. 그건 그냥 찍으신 거예요. 정답이 되는 정확한 이유를 정리하세요. 그리고 오답 이유. 내가 어떤 문제의 정답 이유는 아는데 왜 나머지가 오답인지 모르시나요? 그럼 문제를 좀만 바꾸면 그 문제는 바로 틀립니다. 각 오답의 근거를 파악하세요. 마지막 문장 전체 해석. 항상 리뷰 마지막에 문장을 정확히 해석을 해주시면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독해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에 맞춰 철저하게 리뷰하시면 됩니다. 리뷰 권장 시간은 문제당 1분이에요. 이렇게 리뷰했으면 이제 마지막 3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3단계, 셀프 티칭. 셀프 티칭은 내가 이 문제를 마치 선생님이 된 것처럼 스스로에게 설명하는 시간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총 3개의 단계를 설명드렸지만 아직은 감이 안 잡히시죠? 우리 감이 안 잡히니까 제가 한번 어떻게 진행하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이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방금 전까지 설명드렸던 셀프 티칭 3단계를 그대로 해볼게요. 우선 먼저 1단계. 우리 한번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어볼까요? 갑니다. 준비, 시작! 자, 문제를 풀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시간을 재고 문제를 푸는 것만으로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2단계, 문제를 풀었으면 리뷰를 해야죠. 근데 리뷰는 그냥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5가지가 있다고 했죠. 다시 한번, 단어, 품사, 정답 이유, 오답 이유, 해석. 이걸 혼자서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해설지가 도와줄 겁니다. 자, 우리 문제집에 딸려있는 해설지를 피세요. 그리고 이제 1분 동안 리뷰를 할 건데 그 짧은 시간 동안 해설지를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나 품사가 있다면 해설지를 보고 문제지에 전부 다 옮겨 적으세요. 갑니다. 준비, 시작! 자, 리뷰를 했습니다. 이미 이것만으로 공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리뷰를 했으니 대망의 마지막 3단계 셀프 티칭을 해볼게요. 셀프 티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 스스로에게 선생님처럼 문제를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시간이라고 했죠? 이걸 그냥 하시면 안 되고 다음 4가지 순서에 따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 정답 이유, 오답 이유, 해석. 자, 한번 시범을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정답. 이 문제의 정답은 A. reimbursement입니다. 그 다음 정답 이유. 그 이유는 현재 문장의 동사는 receive인데 receive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목적어는 명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명사인 A가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 오답 이유. 반면 B. reimburse와 C. reimburses 이 2가지는 동사, D. reimbursable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명사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마지막 전체 해석. 직원 매뉴얼에 언급된 것처럼 판매 부장들은 받을 것이다. 뭐를? 환급을 그들의 출장 동안의 비용에 대해. 자, 이렇게 해서 셀프 티칭 복습 과정을 진행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복습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맞췄으면 아니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고 틀렸으면 해설지 한번 쓱 읽어보고 그렇게 복습하시면 실력은 굉장히 더디게 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해봤던 것처럼 스스로 문제를 깊게 연구하고 그걸 여러분의 언어로 설명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이미 그 자체로 온전한 복습이 될 것이고 당연히 실력은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를 다 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혹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다른 파트 학습에 지장이 간다면 틀린 문제 혹은 헷갈리는 문제 이 2가지 위주로 진행해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막 토익을 시작한 지 일주일 된 학생입니다. 토익에 파트가 있는 건 알겠는데 각 파트를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초보 눈높이에서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 오늘은 RC 시험을 볼 때 파트별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를 다뤄볼 겁니다. 자, 근데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단어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시작할게요. 토익 모든 파트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건 단어입니다. 단어가 안 되면 접근 방식과 관계없이 LC랑 RC가 모두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학습 시간에 4분의 1은 꼭 단어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단어 암기 효과가 단기간에 바로 보이진 않기 때문에 처음엔 약간 막막하거나 약간 조급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달 단위로 끊어서 본다면 모든 파트에 걸쳐 단어가 갖는 막대한 영향력을 반드시 느끼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단어가 우선이다 라는 것은 꼭 먼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파트별 문제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파트 5. 파트 5는 30문제가 출제되고 문제 유형은 2가지예요. 첫째, 빈칸에 적절한 문법을 고르는 문제. 2번째, 적절한 어휘를 고르는 문제. 이렇게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2가지 유형은 문제 보기를 통해 구별할 수 있는데요. 먼저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화면에 보이는 문제처럼 품사는 동일하지만 다양한 뜻의 단어들로 보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휘 문제는 어떤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릴지 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석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화면에 있는 문제를 같이 풀어보자면 현재 해석상 어떤 회사가 몇몇 무엇인가를 주최할 거래요. 그 100주년을 기념하여. 근데 뭐를 포함해서? 직원 파티와 스페셜한 저녁을 포함해서.
아니 그럼 뭐가 맞을까요? 기념일에 파티랑 저녁 만찬도 있다고 했는데 당연히 C, celebration, 축하 행사가 가장 자연스럽죠. 그래서 정답은 C입니다. 이렇게 어휘 문제를 풀 때는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바로 해석부터 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문제를 푸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반면 문법 문제의 경우에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보기가 다양한 품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법 문제는 항상 동사를 먼저 찾으세요. 왜요? 문법 문제라는 것은 주어 동사와 같은 문장의 한 성분의 빈칸을 뚫는 유형이고 각 문장 성분 중 어느 것이 빠져 있는지를 확인할 땐 문장의 중심 축을 맡고 있는 동사를 찾는 것이 가장 빠르기 때문이에요. 뭐 예를 들어 화면에 있는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볼까요? 현재 문장에서 동사를 찾아보니 비동사 is가 있네요. 그리고 동사 앞은 모두 주어가 됩니다. 그런데 주어는 명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빈칸은 주어가 될 수 있는 명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보기 중에 동사인 A와 C는 바로 고를 수 있고 일반 명사인 B와 동명사인 D 중에 정답을 고를 수 있겠네요. 근데 빈칸 뒤에는 An effective communication system 이렇게 명사가 또 있기 때문에 일반 명사인 B가 들어가면 명사 두 개가 그냥 나열되는 어색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빈칸 뒤 명사를 목적으로 끌고 올 수 있는 동명사 B입니다. 그 뭐 해석을 해봤자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그 뭐 아주 자연스럽네요. 자, 이렇게 해서 파트 5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파트 6입니다. 파트 6는 파트 5와 달리 한 문장이 아닌 지문으로 되어 있고 총 4지문이 나올 건데 각 지문마다 4개의 빈칸이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4문제 중에 3문제씩은 방금 전 파트 5와 동일하게 빈칸에 문법과 어휘를 넣는 유형이고 나머지 한 문제는 빈칸에 문장을 넣는 유형입니다. 자, 이런 파트 6를 푸실 땐 지문의 전반적인 문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읽어가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간혹 여러분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쌤, 그냥 그 파트 6는 어차피 빈칸이 쏙쏙 있으니까 빈칸만 뽑아서 보면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왜냐하면 파트 6 문제 중에선 지문의 전반적인 문맥을 파악해야만 풀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냥 빈칸이 있는 문장만 쏙쏙 보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를 절대 풀 수 없을 것이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다시 처음부터 읽는 과정에서 시간이 낭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트 6는 그냥 처음부터 차근차근 가시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빠른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만 파트 6에 한 문제씩 있는 그 문장 넣기 문제 있죠? 그건 빈칸 바로 양쪽에 있는 문장에서 거의 모든 힌트를 뽑아낼 수 있거든요. 해서 이 문제를 푸실 때만큼은 다시 처음부터 읽지 마시고 양쪽 문장에만 집중해서 푸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파트 7입니다. 파트 7은 RC 100문제 중 54문제를 차지하고 있고 모두 독해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파트 7을 푸는 방식은 사실 취향이 좀 많이 갈려요. 어떤 분들은 지문을 먼저 읽고 그 다음 문제를 푸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문제와 보기를 먼저 보고 그 다음 지문을 읽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옵션 중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문제를 먼저 보시되 한두 문제 정도만 먼저 보시고 지문으로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까요? 자, 일반적으로 파트 7의 문제 구성 순서는 지문 내용 순서와 일치하기 때문에 문제를 먼저 읽어주고 그 다음 지문에 들어간다면 지문 속에 각 문제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문제를 다 읽지 않고 한두 문제씩만 볼까요? 바로 우리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기억력이 엄청 뛰어나서 모든 문제를 다 기억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저도 토익 공부할 때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는 한두 문제만 숙지해서 지문을 읽는 겁니다. 그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문제 구성 순서는 지문 내용 순서와 일치한다고. 그래서 지문을 읽어가며 순서대로 한두 문제를 풀고 다시 그 다음 한두 문제를 푸는 식으로 진행한다면
결국 마지막까지 머리에 과부하를 주지 않고 풀어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지금 제안 드린 거 말고 기존에 이미 하고 계신 방식이 잘 맞는다면 그게 제일 좋은 거겠죠. 하지만 혹시 아직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찾지 못하신 분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적어도 파7을 푸실 때 손해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 토익 시험을 보는 대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시험장 가기 전에 알고 있으면 좋은 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토익 잘 볼 수 있도록 진태쌤의 응원도 부탁드려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토익 시험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알고 있으면 좋은 팁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총 4가지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 팁, 입실 시간. 토익 시험을 신청하셨으면 토익 고사본부에서 시험 당일에 이렇게 카톡이 올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름이나 수험번호 등의 정보가 있네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입실 시간과 입실 통제 시각입니다. 아니, 입실 시간은 9시 20분인데 입실 통제 시각이 9시 50분이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까요? 여기서 시험이 처음이신 분들은 괜히 불안하니까 보통 입실 시간인 9시 20분에 맞춰갑니다. 그러나 토익 시험은 약 10시 10분쯤에 시작해요. 아니 그럼 9시 20분까지 가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뭐 그냥 50분 동안 앉아 있어야지 뭐. 물론 그 시간 동안 공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토익 시험을 불과 몇십 분 남겨두고 긴장감 속에서 공부가 잘 될까요? 심지어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는 그 고통스러운 온도 때문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체력이 방전돼서 시험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장 가실 땐 입실 통제 시각인 9시 50분에 맞춰서 가세요. 물론 또 너무 딱 맞춰 가시면 그 지각해서 시험을 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한 9시 40분 정도까지만 도착하시면 이름이나 수험번호 같은 사전 마킹을 여유롭게 끝내고 숨도 고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팁, 마킹 도구. 여러분, 토익 시험은 연필로 마킹하는 거 다들 아시죠? 절대로 컴퓨터용 사인펜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어떤 연필을 사용해야 할까요? 물론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토익 시험 문항수는 200개예요. 한 문제당 마킹 시간을 약 1.5초씩만 잡아도 5분이나 소요됩니다. 문항당 마킹 속도가 느리면 더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마킹을 하실 때는 장비바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토익 시험을 보러 가시면 보통 시험장 앞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따뜻한 어묵 국물과 함께 정성스레 깎아놓은 연필을 판매하고 계실 거예요. 물론 구매해 주세요. 서로 돕고 살아야지. 그러나 그 연필로 시험 보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 시험 보다가 연필이 바닥에 떨어졌어. 근데 재수없게 부러졌네? 그럼 어떡할 거야? 막 이빨로 막 갈 거야? 그럴 수 없잖아. 그래서 깎아놓은 연필은 비추인 겁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굵은 샤프예요. 자, 샤프 중에 그 얇은 거 말고 두꺼운 연필 심이 나오는 샤프가 있어요. 지금 이쪽에 사진으로 보이시죠? 이 샤프로 시험 보시면 심이 굵기 때문에 마킹을 빠르게 할 수 있고 또 떨어져서 부러진다 해도 다시 뽑았으면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근처 문구점에 가서 하나 장만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팁, 마킹 타이밍. 여러분들, 마킹은 언제 하면 좋을까요? 한 방에 몰아서 마지막에? 아니면 중간중간 그때그때?
물론 이건 취향이긴 하지만 저는 그때그때 틈틈이 마킹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 아까 200문제 마킹하는데 약 5분이 걸린다고 했죠? 그럼 보통 언제 마킹을 시작할까요? 딱 5분 남았을 때? 에이, 그럼 너무 빡빡하죠. 그래서 보통 7, 8분 정도 남았을 때 마킹을 시작합니다. 그럼 마킹을 다 하니 2, 3분 남았네요. 이미 해야 할 마킹은 다 했고 남은 시간은 얼마 안 되니까 긴장이 돼서 문제도 더 안 풀립니다. 그럼 그 소중한 2, 3분은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2, 3분이면 파트 5 문제 5문제는 풀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킹은 중간중간 틈틈이 진행해서 마지막에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해야 할 마킹을 다 하고 이제 딱 한 문제 마킹이 남은 거야. 아니 그럼 그 문제만 고민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시간을 보니까 1분 남았어. 30초, 10초, 5초. 자, 답지 걷어오세요. 그때 마지막 한 문제 마킹 익 하고 제출하는 거. 이렇게 해야 토익에서 마지막 1초까지 다 쓰고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마킹은 그때그때 하세요. 대망의 마지막 4번째 팁, 자리 바꾸기. 여러분들 이건 진짜 꿀 정보인데 토익 시험장에서 자리 바꿀 수 있는 거 아세요? 자, 이렇게 좌석 배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안 좋은 좌석은 어딜까요? 바로 감독관이 바로 앞에 서 있을 요 앞 세 자리입니다. 물론 그런 거에 신경 쓰이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감독자나 감시자가 자기 바로 앞에 서 있으면 솔직히 더 긴장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그 감독관이 아직 초보이거나 혹은 과도하게 열정이 넘치는 분이라면 응시자 멘탈에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세 자리에 배정받았다? 혹은 내가 앉은 자리의 책상이나 의자가 너무 흔들거리고 시끄러운 소음을 유발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입실 시간과 입실 통제 시각을 말씀드렸죠? 입실 통제 시각 9시 50분이 지나면 정말 아무도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그럼 9시 50분이 되었을 때 한번 쓱 교실을 둘러보세요. 근데 저 뒤에 빈자리가 보이네요? 그때 손을 들고 요청하세요. 감독관님, 저 스피커가 바로 앞에 있어서 귀도 아프고 집중이 잘 안 돼요. 감독관님, 저 책상이랑 의자가 그 소음 때문에 신경 쓰여서 불편해요. 저쪽으로 자리 변경 요청드립니다. 그럼 대부분의 경우 자리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토익 고사본부에서 이러한 점을 공식적으로 응시자들에게 알려주진 않지만 지금까지 제 경험상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응시자들이 자리 변경을 요청해서 흔쾌히 허락받았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아마 감독관 규정에는 해당 사항이 있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진태쌤. 저는 항상 투부정사와 동명사 중 투부정사만을 목적어로 쓰는 동사와 동명사만을 목적어로 쓰는 동사가 잘 안 외워져요. 혹시 쉽게 외울 수 있는 진태쌤만의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 질문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제가 오늘 투부정사와 동명사 중 어느 한쪽만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사들을 확실하게 암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나오는 문제를 먼저 볼까요? 보기를 보니까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모두 있네요. 투부정사는 뭐뭐 하는 것이란 뜻이고 동명사도 뭐뭐 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자, 한번 해석을 좀 해볼까요? 먼저 투부정사 미즈 올스는 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했다. 오케이? 그 다음 동명사 미즈 올스는 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했다. 뭐야? 똑같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찍어야지 뭐. 찍다가 틀리던가. 정답은 동명사 인스톨링입니다. 이유 있나요?
아니요, 없는데요. 이유가 있으면 내가 말을 해주겠지? 이유가 없다고. 자, 제가 뭐 하나 말해줄 건데 거기에 이유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여러분이 갑자기 지금 몇 시인지 막 궁금한 거야. 해서 핸드폰을 딱 봤어. 근데 시간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누구나 이걸 뭐라고 읽을까? 당연히 7시 7분. 당연한 거죠? 그럼 이건 안 돼요? 7시 7분. 안 돼? 그럼 이거는 7시 7분. 왜 안 돼? 둘 다 7인데. 아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막 면접을 보고 있어. 근데 면접이 너무 잘 되는 거야. 1차 면접 통과, 2차 면접 통과, 이제 마지막 3차 면접만 남았어. 이건 임원 면접이야. 이 면접의 경쟁률은 1.01대 1. 조금만 하면 바로 붙는 겁니다. 이 직업의 평균 연봉은 5억. 붙으면 인생 바로 튀는 거야. 거기서 면접관이 물어봤어. 아우, 그 지원자님, 이거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몇 시죠? 그때 당당하게 7시 7분이요. 이럴 수 있어요? 당연히 안 되죠. 왜? 이유가 어딨어? 그렇게 말하면 바보지, 바보. 마찬가지야. 다시 아까 그 문제로 돌아와서 여기서 동명사 인솔링이 정답인 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외우셔야지.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투부정사랑 동명사 중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쓰는 동사들을 쭉 정리해 놨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많아요. 이걸 그냥 암기하시면 오래 걸리고 또 금방 까먹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랩 암기법으로 한 방에 외우세요. 자, 지금 보이는 동사들은 모두 ing, ing 이렇게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들입니다. 랩은 제가 할 건데요. 여러분은 추임새 딱 2번만 넣어주세요. 제가 내 제안을 고려해 ing 이렇게 첫 가사를 말하면 그때 여러분은 이것만 하시면 돼요. 예. 나쁘지 않지? 싫어? 이거 랩 다 하고 싶어? 그럼 이것만 해.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keep enjoying 하면 그때 다시 한번 예. 나머지는 내가 다 할게요. 할 수 있죠? 자, 역시 랩에는 선글라스가 필요합니다. 가자! 1, 2, 3, 4 박수는 시작! 1, 2, 3, 4 네 제안을 고려해 잉! 크게 하자. 창피하다. 크게! 다시! 1, 2, 3, 4 1, 2, 3, 4 네 제안을 고려해 잉! 미루지 마잉 피하지 마잉 내 선을 부인하지 마잉 끝내버려 기빈조 잉 대박이지 한 번 더 1, 2, 3, 4 1, 2, 3, 4 내 제안을 고려해 잉 미루지 마잉 피하지 마잉 내 선을 부인하지 마잉 끝내버려 기빈조 잉 이렇게 외워주시면 까먹을 수가 없잖아요. 자, 이제 이 암기법에 다 걸립니다. 잘 보세요. 제안하다 suggest 고려하다 consider, 미루다, postpone, 피하다, avoid, 추천한다, recommend, 부인하다, deny. 자, mind는 꺼리다라는 뜻인데 꺼리는 건 결국 그걸 안 하겠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동사들 finish, 끝내다, quit, 그만두다, discontinue, 중단하다, give up, 포기하다. 전부 다 ing로 통일. 마지막 keep enjoy까지 시험 되게 잘 나오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들 한 방에 외워가시면 됩니다. 혹시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왔나요? 그럼 시험장에서 조용히 랩만 불러 되지 않을 고려해 잉 하시면 그냥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꼼수 한 개 추가. 지금 소개해드린 동사들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들이죠. 그럼 여기에 없는 동사들은 반대로 뭘까요? 당연히 투부정사를 사용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굳이 투부정사를 쓰는 동사들은 따로 외우실 필요 없겠네요. 물론 좀 야같긴 했지만 그렇게 암기하시면 가성비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말만 하지 말고 한번 같이 문제를 풀어보죠.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봤던 거랑 같은 형태죠? 지금
중단하다 discontinue. 요 동사 뒤 목적어 위치에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둘 다 있네요. 해석은 똑같이 뭐뭐 하는 것, 다를 게 없어요. 그때 랩을 외워야지. 시작. 네 제안을 고려해 잉. 예, 미루지 마잉. 피하지 마잉. 내 추천을 부인하지 마잉. 끝내버려. 아, 끝내버려. 여기에 걸리네요. 그래서 정답은 동명사 유징입니다. 한 개만 더 볼까요? 자, 요 문제에서 역시 결정하다 decide. 요 동사 뒤 목적어 위치에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모두 있네요. 랩을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네 제안을 고려해 잉. 예, 미루지 마잉. 피하지 마잉. 내 추천을 부인하지 마잉. 끝내버려. 기빈조 잉. decide는 요 랩에 들어있지가 않네요. 그럼 정답은 당연히 반대로 투부정사인 to change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문제가 굉장히 쉬워지는 겁니다. 자, 해서 오늘의 솔루션을 전달드렸습니다. 이제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구별하는 치사한 문제 모두 맞출 수 있겠죠? 그럼 우리 다음 진료 때 만나요. 안녕. 점수 잡는 해커스.